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직장생활 하시기 참 힘드시죠? 직장 상사들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야근도 많고 그리고 또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도 항상 따라오기 마련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힘든 직장 생활을 꾸준히 잘 해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이제 거기에 적응도 많이 되셨고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직장인 분들에게는 이제 또 다른 과제가 하나 있죠. 자, 바로 퇴직이라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누구나 언젠가는 이 퇴직이라는 시점을 맞이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퇴직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는 퇴직 이후에 제2의 인생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제2의 인생을 선택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순간이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는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러려면 도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저희 부동산을 찾아오시는 손님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자, 퇴직을 하면 이제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그분들 이제 같은 시기에 퇴직을 하시는 분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퇴직하면 이제 뭐 하지? 뭐 해서 먹고 살지? 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대요. 야, 무슨 떡볶이집 체인점 그거 요새 장사 잘 된다더라. 또는 무슨 김밥 그거 누가 했는데 대박이 났다더라. 편의점 같은 거 하나 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먹고는 산대. 자,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이 주 화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퇴직을 한다는 건 이제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오랜 생활 한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하시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들어가신다는 게 심리적으로 아마 많은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창업을 한번 해볼까, 장사를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나이에 직장 상사 눈치도 안 봐도 되고, 또 출퇴근도 자유롭고, 그리고 나는 퇴직금도 받았으니 이제 이 퇴직금을 창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퇴직금. 여러분들이 평생을 직장에 몸바쳐서 피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로 얻게 되는 게 바로 퇴직금이죠. 바로 이 퇴직금을 가지고 창업, 즉 가게를 차리려고 부동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의 대부분이 이 장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유명 프랜차이즈 업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유명 프랜차이즈 업종은 그 창업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물론 그 유명 프랜차이즈만이 갖고 있는 그만큼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분명히 있겠죠. 뭐 광고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들만의 이제 독특한 레시피도 있을 것이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드는 비용이 결국엔 어디서 충당이 되냐면 퇴직금으로 그 창업 비용을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 가게 차리는 비용에 이 퇴직금의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프랜차이즈 업종을 택했을 때 그 프랜차이즈 업종의 창업 비용 자체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거죠. 아니, 아무리 이 프랜차이즈 업종이 레시피가 탄탄하고 매출이 안정적이라고 해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장사 경험도 한 번도 없이 평생을 직장 생활만 하셨을 그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분들께서 어떻게 생애 첫 창업에 해당되는 가게를 차리면서 본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퇴직금을 전부 다 투입하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손님이 오셨을 때, 자, 그 창업 자금의 출처가 만약에 퇴직금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한 번은 말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어요. 이 퇴직금이라는 거는 내 자신의 후일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또는 전재산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무원 생활을 쭉 하시던 분이었는데, 자, 공무원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시고 이제 퇴직금을 받아오셨겠죠. 자, 그 퇴직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오셨던 분이셨어요. 자, 그 중에 그분이 선택했던 거는 유명 프랜차이즈 떡볶이 체인점이었어요. 분식집이죠. 그때 당시 이제 열풍을 끌었던 이제 분식집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자, 그거를 꼭 하고 싶다고 이제 가게를 알아보러 오셨던 손님이에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분의 퇴직금이 창업자금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대충 예산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조금 말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규모를 줄이시는 게 어떻겠느냐. 꼭 반드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첫 창업인데 자, 그런 유명 프랜차이즈를 꼭 하셔야 되겠느냐. 자,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렸었거든요. 정분식집이 하고 싶으시면 지금 나와 있는 분식집 매물 중에 가격도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시험 삼아서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본인에게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조금 더 큰 거를 투자하셔도 되지 않겠냐. 자,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일단은 한번 프랜차이즈에 꽂혀서 오신 분들은 거의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도 선택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분이 원하는 자리를 찾아드렸죠. 그 퇴직금으로 그분은 이제 유명 프랜차이즈 떡볶이 체인점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비용이 보증금하고 기존의 권리금하고 자, 인테리어비까지 하니까 거의 2억 가까이가 들어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생애 첫 장사 시작인데 너무 큰 비용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렇게 시작을 하시고 처음에는 그래도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1년이 딱 지나고 나서 연락이 한번 왔어요. 결국에는 가게를 내놔야 되겠다. 가게를 좀 팔아달라. 자, 이렇게 그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장사를 하던 가게를 내놓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장사 안 돼서 내놓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우리는 눈치를 대충 알죠. 자,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제 가게를 얼마에 내놓으실 건지 여쭤봤더니 그분이 처음 권리금을 얘기를 하실 때가 1억 5천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장사하고 있던 그 동네가 그 권리금 시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 권리금 시세가 불과 한 3, 4천 정도? 그 정도밖에 형성이 안 된 곳이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식집을 하려고 부동산에 가게자리를 구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과연 1억 5천이나 되는 권리금을 주고 분식집을 시작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서울 시내 한복판이라든지 강남이나 노원 이런 데는 뭐 그 시세가 말이 될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분 가게가 있던 그 라인은 권리금 시세가 3천이나 4천 정도밖에 형성이 안 됐던 곳이었었고, 솔직히 말해서 권리금 한 4천 정도만 받아도 아주 권리금 잘 받고 나가게 되는 자, 그런 곳이죠. 자, 그런데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돈이 이미 그 정도로 들어갔으니 그 창업 자금에 대한 미련을 버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장사는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만큼 잘 되지가 않고 몸은 힘들고 성격에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이 계속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금이라는 것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가게라는 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가게를 부동산에 한번 내놓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가게에 대한 정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게에 점점 더 신경을 안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장사도 점점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 사이클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가게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면서 장사도 안 되고 매출도 줄고 하다 보면 그 가게를 빨리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권리금은 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혹시 가게를 내놔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돼요. 결국 그 사장님은 그 동네에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권리금을 받고 이제 가게를 뺄 수 있었어요. 아마 그때 당시 그분의 손해 금액이 한 1억이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퇴직금이었죠. 여러분, 제가 과연 이분 한 케이스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이런 영상을 찍는 걸까요? 절대 이거는 여러분들께 겁을 주려고 찍는 영상이 아니고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여러 사장님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이렇게나 소중한 내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이 퇴직금을 창업이라는 것을 하려다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장님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퇴직금으로 창업을 시작을 한다는 것은 장사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이 그만큼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해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그분은 오랫동안 한 직장만을 다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다른 경험을 해봤을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예요.
즉, 장사에 대한 경험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할 정도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다가 퇴직하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자,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별의별 손님들이 다 많을 텐데 이런 장사꾼 생활에 적응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퇴직금으로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말리는 거예요. 퇴직금을 이용해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물론이고, 만약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은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투자의 원칙이 있잖아요. 자, 증권회사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멘트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내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준비가 다 맞춰져 있고 그 계획이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이 분산 투자는 기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런 경험도 없이 처음으로 시작하는 장사를 시작하는데 본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을 거의 대부분을 투자를 해서 창업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명한 장사 미천은 뭐냐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 있잖아요.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그 업종, 그 분야에서 먼저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그 규모에 맞게끔 창업을 하는 거죠. 그게 가장 현명한 장사 미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그 금액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일부를 퇴직금에서 보조를 해서 자, 그렇게 창업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롯이 퇴직금만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한다. 이런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 사장님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절대로 이 장사라는 거는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장사를 잘하고 계신 사장님들 있잖아요. 자, 그분들 중에 대부분은 최소 한두 번 정도는 가게를 망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장님들이 지금은 이 장사를 통해서 성공이라는 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 그걸 봤더니, 자, 그분들은 처음 창업을 시작을 할 때 자신이 갖고 있던 투자금을 전부 다 투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올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창업의 실패로 인한 그 시행착오로 인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곧바로 나머지 자금으로 두 번째 창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깨달은 것을 가지고 바로 두 번째 창업을 도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창업을 할 때 총알을 처음에 다 쓰면 안 되고요. 총알을 남겨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퇴직금은 여러분이 평생의 피와 땀을 바쳐서 결실을 맺게 된 제2의 인생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곳에 그 씨앗을 다 심지 말고요. 일단 하나를 먼저 심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를 심어본 그 씨앗이 잘 자라는지 자, 한번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 씨앗은 일단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 내가 선택한 곳에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잘 자라지 않게 된다면 다른 곳에도 또 씨앗을 심어 봐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절대 이 퇴직금을 창업 자금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원칙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장사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소중한 퇴직금을 신중하게 잘 분산 투자해서 사용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계속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